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도 이 학교 졸업하고 중남고 30기 이제 다니고 있는 윤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작년도 영민이랑 같이 작년도 중학교 졸업하고 중남고등학교 30기 입학한 황서진입니다. 그 친구들 한 거 보니까 뭔가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결정적인 이런 사실 재밌어 보이고 좀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그런 마음에 먼저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서진이는? 저는 그 박종민 부장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영상을 찍고 싶다고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마침 또 이제 연락이 와주셔서 감사하게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처음 시도해본 건데 네. 반응이 괜찮더라고. 후배들도 재밌다 하고 조회수도 높고 찍은 애들도 재밌게 잘하더라고. 과학고 가보니까 어때요? 일단 과학고 왜 간 거야? 저는 이제 원래 여기 대천중학교에서 영재학교를 준비하다가 영재학교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영재학교에 떨어지면 과학고를 쓰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과학고를 그렇게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렴풋이 과학고 갈 생각 자체는 있었는데, 사실 진짜 막 완전 절실하게 가고 싶다, 예전부터 준비해야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원래는 사대부고를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사대부고가 또 후기 학교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과학고가 전기 학교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좀 짧게 준비해서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 라는 마음에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과학고 가보니까 후회 안 하나? 살짝은 후회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다른 일반고나 뭐 다른 학교를 진학했을 때보다 얻어가는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 뭐 본받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학교 커리큘럼 과정상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좀 득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크게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학고를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게, 일단 과학고에서는 이제 과학고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중학교에서는 그 상위권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균 친구들을 위해 전체 모든 친구들이 다 이 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위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짜는데, 이제 과학고에서는 전부 다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오니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최대한의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커리큘럼을 맞춰서 함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원하는 기대 효과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노력함에 따라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현수막을 보니까 그 지나가면서 저 공주 옆에 있잖아. 네네. 학교가 이전 반대하는 뭐 현수막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무슨 문제야? 저희 학교가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제 과학고 이전을 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를 아산으로 옮기자라는 말이 있어서 공주시랑 이제 그쪽 관련 업체에서 많이 반대를 한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야, 관련은? 이제 공주대학교에 컨설팅을 맡겼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은 저희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면 아산으로. 네. 뭐 할 얘기 있어? 아니요, 괜찮아. 떨지 않아도 돼. 상관없어. 과학고 하면은 대학교 갈 때 전형 자체가 별도로 볼 수 있는 전형이 있는 걸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직 1학년이지만 대학 갈 때 일반고하고 좀 다른 면이 좀 있어? 이거는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데,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일반고도 쓰려면 쓸 수는 있긴 한데, 거의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 이제 이런 친구들 거의 맞춤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성적 자체는 그 원래 그 가려는 학교 내신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보다 살짝 떨어져도 약간 수상 실적이나 교회 활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뭐라 그래, 약간 문서나 이런 거를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학교에 내면 이제 그것까지 같이 인정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과학기술원, 그러니까 뒤에 IST 붙은 그런 학교 있잖아요. 카이스트, 뭐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학교들, 확실히 그런 학교들을 갈 때 일반고보다는 그래도 과학고 학생들을 좀 그런 학교가 선호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뽑아주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친구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가? 그걸로는 되게 적게 간다고 들었는데, 저희 일단 과학고는 대부분 수시고 이제 다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갑니다. 정시로 많이 할까?
정시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 학교에는 매년에 한두 명씩은 자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정시를 준비를 하시고 저희 학교는 정시를 준비하기에는 좋은 학교가 아니어서 이제 정시를 준비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왜 나 정시로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물론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교과 내신도 중요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기 쟁쟁한 애들 많이 있을 텐데 내신 따기는 어떤 것 같아? 아, 내신 따기 정말 어렵죠. 저는 우선 한 거기 가서 평균 정도 하고 있고요. 중학교 때는 진짜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고 가장 잘하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약간 허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전부 없고 이제 오로지 순 실력으로만 경쟁을 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있던 허상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진이랑 내신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거의 이제 중간을 했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기대치가 좀 낮았어요. 왜냐면은 애들처럼 막 열심히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선행학습 자체는 좀 덜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따라가고 뭐하고 진짜 처음에는 거의 뭐 울면서 공부하다시피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첫 시험을 나쁘지 않게 봐서 저는 나름 만족은 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내신 따기 어려웠다고 그거는 진짜 내신 따기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잘하는 애들만 오는 거니까 그것도 맞고 특히 수과학이나 이런 게 일반 교육과정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실상 거의 물리나 화학 뭐 생명지구 이런 것도 거의 진짜 대학 과정이나 이런 걸 섞어 들어가기도 하고 수학도 진짜 막 1학년 때 미적분 나가고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가 좀 빠르게 잡혀져 있다 보니까 그거 따라가기 좀 벅차기도 하고 선행학습이 좀 돼 있는 애들이 사실 1학기 내신 1학기 아니면 이제 거의 1학년까지 아울러서는 그 정도 내신은 솔직히 선행학습을 미리 한 친구들이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내신 따기가 어려운데 내신을 할 건데 장점이나 어떤 유리한 점이 있어?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저희는 이제 일단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이제 74명이거든요, 한 학년이. 그래서 1등급이 3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신이 그래도 한 5등급 이상만 되면은 대부분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일반으로 비교했을 때 낮아도 커버할 수 있다. 네, 왜냐면 일단 학생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과학고랑 이제 일반고나 아니면 자사고를 볼 때 이제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내신은 이제 놓치지만 딴 쪽으로 커버한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을 학교 뭐 네임 밸류로 커버하는 거야? 아니면 학교 자체의 어떤 특색 있는 쓸거리들이 좀 있는 거야? 일단 학교 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교육과정이 저희가 배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과학고를 좀 더 대학에서 잘 봐주는 게 있지 않나. 왜냐면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죠.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이 물화생지 1을 다 끝냈고 이제 수학은 미적분까지 하고 이제 다음 학기 때 적분과 화학통과 기하를 배우거든요. 다음 학기 1학기 때 그걸 배우고 2학기 때부터는 이제 대학 과정이라고 해서 AP 선형대 수학인가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도 고급 화학, 고급 생명, 고급 지구, 고급 물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일단 배우는 양이 저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는 그런 거를 좀 더 잘 봐주는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자면 내신이 안 좋아도 이제 수상 실적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간 예외 케이스를 몇 번 보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5점대였나? 내신이 5점대 뭐 5점대 초중반 이랬는데도 흔히 서성한이라 그러죠. 이제 거기는 성균관대나 서강대 이런 서강대 한양대 이런 데를 이제 붙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나온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대학교 측에서도 왜냐면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 그런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RN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RN이라고 하는 활동이 있거든요. 이게 1년 동안 잡아서 연구를 하는 건데 1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잡아서 팀별로 이제 뭐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 뭐 각 분야별로 해서 팀을 짜줘서 그 팀별로 이제 각 주제를 잡던가 아니면 그 주제를 뭐 정해준 걸 하든가 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요. 이제 그런 이제
과정 같은 것도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도 많고 학교 자체에서도 이제 약간 일반고 친구들은 그 학교 내신이나 이런 건 뭐 열심히 할지 몰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뭐 실험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탐구를 해보고 이런 거는 과학고에 비해서는 조금 적을 거 아니에요, 기회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 그런 경험도 많고 실전 경험도 많고 좀 쌓아온 게 많다 보니까 대학에서 좀 좋게 봐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과학고에서 내신이 5점대라고 해서 절대 유지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대천고등학교 친구들이 1등급이 12명인가 13명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는 3등급이 12명, 13명까지거든요. 그리고 5등급이 한 50등대 이하로 떨어지면 5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비율로만 따졌을 때도 일반고랑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간에 끊고 할게요. 네. 먹으면서 편하게 하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 중에 교과가 뭐랄까 심화가 되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럼이 선행 학습을 하지 않으면 과학고 갔을 때 버티기 어렵나? 이거는 이제 일단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첫 시험 이제 1학기 만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 1학기 만에 수화가 다 끝나고 이제 2학기 때 바로 수원, 수투, 미분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하고 오지 않는다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매우 적은 게 이제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하고 방과후라고 2시간을 더 들어서 9교시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을 먹게 되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 시간이 지나면 6시 반이 돼요. 6시 40, 아니지 7시 40분이 되지. 7시 40분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11시 50분까지 자습을 하는데 그때가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시간 이외로는 거의 자습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 격차를 따라가기가 더 힘듭니다. 근데 이제 예외 같은 경우도 있죠. 저희 불 붙었어. 뭐가? 불 붙었어.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선행을 하나도 안 하고 오셔서 이제 개념 원리라는 기본서를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2등급을 찍으신 선배님도 계시고 하셔서 이제 이건 학생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얘기가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안 하고 오면은 어렵고 따라하기 힘든 거는 사실 그건 맞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서진이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선행학습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바짝 따라가서 진짜 완전 훑다시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거 그리고 2학년 거 생화지물 뭐 그거 진짜 맛보기 느낌으로만 그냥 겉핥기로 하고 온 그러니까 거의 진짜 베이스가 아예 없는 거랑 크게 다름이 없는 수준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저는. 근데도 사실 물론 막 중위권이라고 그래서 막 엄청 높고 엄청 막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고 이제 내신 막 엄청 막 망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 거 보면은 사실 학생 개인 역량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전국고 모집인가? 아니면 충남에서? 충남 전체 모집. 이게 과학고 모집이 각 지역별로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충남 과학고면은 충남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세종 이렇게 지원하고 뭐 충북 과학고는 뭐 충북이랑 세종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각 지역별로 이제 과학고가 다 있고 어떤 지역에는 좀 인원수가 많으니까 막 2-3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거기 지금 보령 출신들은 많이 있어? 선배, 동기, 인근 학교 받았을 때? 현재 제가 알기로는 2학년에는 보령 출신이 아무도 없고요. 있는데? 있어? 누구 있어? 한내여중에서 진학한 선배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 3학년 아니야? 3학년? 2학년 잠깐만 3학년인가? 3학년이야. 3학년에 3학년 2명 3학년에 대명 중에서 한 분이랑 한내여 중에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과학고를 보령에서 3명이 붙어서 이제 저희 학년엔 보령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너희 둘 말고 한 명 누구? 그 한내여 중에 네, 한 명 있어요. 그럼 교육 과정이 일반 과하고 많이 달라? 수학 과학 위주로 많이 배우나? 맞죠. 수학과학 위주로 많이 배우죠. 수학 이제 각각 시수를 말씀해 드리면 저희가 수학이 6, 생명이 3, 지구가 3, 물리가 3, 화학이 3, 그다음 문과도 나머지 3이고 그다음에 정보라고 해서 파이썬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거는 2입니다. 네.
여기 들어온 애들은 어때? 좀 좋게 빼면 천재고 나쁘면 뭐 괴짜고 특이한 애들 좀 있어? 아, 특이한 애들 정말 많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시험 전날에 전 개념을 깜지 한번 쓰고 이제 그 한 과목에서 1등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미리미리 그 공부를 이미 다 해놔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와가지고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수업 시간에 맨날 자다가 그냥 시험 때 와서 다 푸는 친구도 있고 합니다. 네. 진짜 모두가 다 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각자가 다 캐릭터가 있고, 한 친구 중에서 저희 반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과학고에 들어왔는데 세계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끔 보면은 세계사 관련 얘기가 나오나 그러면 자기가 막 계속 다 앞서서 얘기하기도 하고, 특히 약간 여러 가지 언어 같은 거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 친구가 뭐 독일어랑 불어 뭐 그리스 뭐 여러 가지 문자 같은 거 막 다 읽기도 하고, 그냥 가끔 보면은 자기가 재밌다고 약간 왕 계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보고 아, 과학고 진짜 캐릭터 이런 캐릭터 있고 저런 캐릭터도 있고 그렇구나, 이거를 그 친구 보고 지금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과학고 하면 세니까는 조기 졸업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맞아요. 조기 졸업 하나 실제로? 아, 이제 조기 졸업은 매년 15%, 20%. 아, 매년 이제 성적으로 따졌을 때 20% 학생들이 하고요. 대략적으로 한 15%, 아니 15명 정도가 조기 졸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졸업 다음에 그 다음 성적으로 20%인가? 그 다음 성적으로 20%인 친구들이 조기 진학이란 걸 합니다. 네. 상급 학교 진학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상급 학교 진학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졸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수료 과정이고, 그러니까 수료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수시 원서 카드 6장 이걸 써서 다 붙었다 그러면 대학에 가는 거고, 아니면은 떨어졌거나 내가 안 가고 싶다 그럼 3학년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기 졸업은 아예 그냥 완전 뭐 붙고 뭐하고 관계와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장이 나오는. 전자는 성적이 상위 학번 들어야 된다. 아, 근데 이거는 예외 케이스도 있는 게, 그 조기 졸업 조기 진학 말고도 IQ 이제 그걸로 조기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희가 IQ 테스트를 6월 달쯤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볼 수가 있거든요. 6개월 간격으로 해서 이제 그 두 번 시험에서 둘 다 아마 14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두 개 다 140 이상이 넘어가면 조기 졸업 자격은 주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형식상으로만 있는 거지, 이거 쓰는 친구들은 보통 조기 진학에서 조기 졸업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 아니면은 수과학은 높은데 이제 뭐 그러니까 성적 말고도 단위수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도를 보는데 단위수가 이제 일정 단위수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넘어가야 다 A를 받아야,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애매하게 뭐 인문 과목에서 걸려서 안 되는 친구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 조기 졸업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쓰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애매하게 성적을 걸친 친구들이 보통 IQ 조기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에서 이제 얼리 어드미션이라는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원래 대학을 일반 전형으로 쓰면은 면접을 봐야 되고, 조기 2학년 때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 조건이 아닌 경우에도 쓸 수 있게 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도 저희 선배 2학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 대상이 아니신데도 이제 카이스트에 한 분 붙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따로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을 하려면 추가적인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학에 편하게 입학하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과학고는 애초에 고등학교 갈 때부터 특수목적 고등학교잖아. 네, 그쵸. 이공계통 위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뭐 디지스트, 뭐 지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이런 데 많이 진학하나? 제가 듣기로는 거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 포함해서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리고 뭐 뒤에 이스트 붙은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여기 진학하는 선배분들이 뭐 선배나 아니면 뭐 저희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한 학년의 절반, 그리고 절반 살짝 넘는 그 정도 비율로 이제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입 실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때요? 과학고는 대입 일반고 기준이긴 하지만 대입 실적이 어때? 괜찮나? 서울대학이랑 카이스트
몇 명 갔어? 서울대 한 명, 가이스트 17명 갔다고? 거의 그 정도. 와 아니 한 15명. 대박. 이번에 서울대 2학년 그러니까 2학년이 갈 수도 있고 3학년에서 이제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인 경우고 3학년은 이제 그냥 졸업할 때 이제 쓰는 건데 2학년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 6명인 걸로 알고 있고 3학년이 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서울대가 공과대학. 네 공과대학 위주. 그러고 이제 과 좀 낮춰서 뭐 약간 농업 쪽으로 해서 뭐 그렇게 쓰신 분들 있고 약간 그냥 다양하게 선택지를 해서. 난 궁금한 게 요새 학생들 대다수가 상당수가 성적 상위권이면 일반고에서는 의대 가고 싶어 하거든. 과학고에 간 학생들은 의대 갈 수 있나? 아 이제 과학고는 지원할 때 의대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과학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애초에 과학고에서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약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네,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이제 네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과학고를 나왔는데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수능을 봐서 과학고에서 의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과학고는 아까 수시로 많이 간다 그랬는데 수능 준비는 많이 안 하겠네? 아 수능 준비를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이번에 올해도 3학년 중에서 몇 분도 수능 준비하시고 현재 2학년 중에서도 한두 분 정도 수능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3학년 중에 한 분께서 수능에서 3개 정도 틀리셔서 그분도 서울대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보나? 보기는? 아 근데 저희는 모의고사를 형식상 보긴 하지만 거의 애들이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제 학교 자체에서 모의고사를 단체로 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볼 사람만 따로 이제 지원자를 받아서 모의고사를 보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공부하는 건 내신 공부하는 거예요? 네, 주로 내신 공부가 이제 주요가 되죠. 내신 공부 자체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럼 학교 둘 다 기숙사 생활하나? 네 그쵸. 기숙사는 일단 전원 기숙사고요. 이제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따로 있고 이제 저는 작년에는 이제 원래는 1학년, 2학년 따로따로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작년 2학기 때부터였나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같이 쓰고요. 그리고 4층에 이제 1, 2학년에 같이 쓰고 3층에 이제 1, 2, 3학년 다 섞여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일과가 어떻게 돼? 하루 기숙사 안에서요. 일단은 아침에 이제 딱 한 6시 45분에 방송을 한번 해요. 이제 기상 방송을 하고 사실 그때 일어나는 학생은 거의 없긴 한데 보통 사감 선생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7시쯤에 이제 깨우러 오시면은 애들이 그때쯤에 다 일어나고 씻고 뭐 준비하고 해서 3학년이 이제 25분에 내려가서 집합을 하고 이제 3학년이 35분에 들어가서 이제 점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이 2학년이 이제 35분에 들어가서 점호를 하고 1학년이 마지막에 45분에 내려가서 점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이제 급식실에서 밥 먹으러 가고 그렇게 이제 저녁에 이제 자습 끝나고 나서 11시 50분에 맞나? 40분 바뀌었나? 11시 40분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제 들어와서 12시 30분까지 이제 점호 준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점호를 하고 취침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기숙사가 4인 1인 그러니까 4명이서 한 방을 쓰고 선배 2명, 저희 동급생 2명 이렇게 쓰고요. 근데 저희 기숙사를 말씀드리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치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 학교를 제외한 모든 과학고가 2인 1실이라는 점, 그 점 빼고는 전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기숙사 측에서 붕어빵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가끔씩 이제 붕어빵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네. 급식은 어때요? 아, 이거 급식은 저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급식이 진짜 최대 진짜 대박 아니었나? 예전 오늘 급식이 어땠냐면 스파게티랑 돈마호크랑 함박스테이크랑 뭐 있었지? 또 뭐 있었지? 리조또랑 작은 케이크랑 동지라스도 이제 팥죽도 나와가지고 엄청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도 랍스터도 나온 적 있어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는 어때요? 수업 분위기. 이거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학교 때 있었을 때에 비해서 수업 분위기는 진짜 좋아요. 사실 중학교 때는 대천중 제가 다녔을 때 작년에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수업 한 절반 정도는 안 듣는 그런 분위기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자체는 애들 거의 전원이 듣고 이제 일부 친구들이 사실 뭐 자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예외는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거의 다 이제 수업 열심히 참여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한테 되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막 질문하면서 물어보고 서로 막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하는 것 자체 구성도 선생님이 이제 약간 조별로 활동 많이 하게 시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발표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수업 자체는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친구들 다. 지금 듣고 보니까 남녀공학인데 합반인가? 네, 합반이에요. 그러면 여기 남학교 있다가 남녀 합반인 남녀공학 가니까 어때요? 너 할 말 있어? 이제 아무리 남녀 공학이라지만 일단 남자 대 여자 비가 4대 1이고요. 남자가 더 많죠. 그 한 반에 19명 해가지고 총 4반 해가지고 74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침부터 이제 아침에 8시인가? 아직 8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란 느낌이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학생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제가 아는 커플만 해도 그 1학년뿐만 아니라 2, 3학년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10몇 커플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0몇 커플은 될걸? 3학년이 되게 많아. 그래요? 맞네. 이런 명 되지 않는데. 여학생들 어때? 내신 관리 철저해야? 그런 선입관이 있잖아. 보통.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저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꼼꼼하고 뭐하고 그런 거는 사실 그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 전부 다 내신 관리나 중학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던 애들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남녀 차라서 막 내신인 여학생들이 더 잘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그냥 다 실력대로 나오고. 그러면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 가능한가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전자기기 사용이 원래 저희 이제 원칙적으로 맨 처음에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금지가 돼 있었고 핸드폰은 지금도 걷고요.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거는 이제 특정 장소 이제 저희 아이롭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노트북이나 이런 거 이제 있고 자료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아이롭이나 뭐 다목적실 이런 곳에서만 이제 특정 시간대에 허락받고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5월 달인가쯤에 이제 학교 일정 같은 것도 좀 빡빡해지고 뭐가 행사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은 수정이 돼서 반 안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게 개편되긴 했지만 딴짓하거나 이러면 이제 뺏어갑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1학년 간다 그랬는데 그것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저희가 2학기 중간고사를 끝나고 수학여행 갔습니다. 근데 어딜 갔냐면 미국에 갔어요. 네, 미국에 7박 9일 동안 갔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고 이제 다시는 잊지 못할 경험을 친구들과 만들게 되어서 정말 좋았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1학년 때만 수학여행을 가고 2, 3학년 때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약간 3년치를 1년에 몰아서 다 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번 해외로 나가나? 작년까지는 이제 제주도였는데 이제 저희 학년부터 새롭게 미국에 가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전국의 과학고들이 다들 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어디 들어가? 저희는 미국 동부를 가가지고 뉴욕이랑 워싱턴 DC랑 어디 갔지? 뉴저지도 있어. 뉴저지도 갔고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그다음에 어디지? 워널드 전망대 해가지고 막 뉴욕의 빌딩 숲도 보고 그다음에 하이라인 파크도 가보고 그다음에 또 뭐 봤지? 우리 이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이제 갔기도 했고 이제 미국 그 백악관 있잖아요. 백악관도 구경해보고 저희 대학 투어가 있고 이제 한 1, 2, 3일차 정도는 이제 뭐 뮤지컬 보고 뭐 이런 약간 진짜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약간 여행 느낌의 그런 거였으면은 이제 한 4일차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투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미국. 그래서 예일대 그리고 프린스턴 그리고 MIT, 하버드 이 네 가지 이 네 대학교를 이제 가서 탐방을 하고 특강을 들어요. 그럼 경비가 상당할 텐데 경비는 어떻게 한대? 이거는 거의 수익자 부담이어가지고 매 달마다 이제 거의 10개월이었나? 뭐 아무튼 그 10개월 조금 안 될 텐데 아무튼 거의 한 뭐 60만 원, 70만 원씩 계속 나가서 그렇게 해서 할부를 쓰고 500만 원 좀 넘었던 걸로 알아요, 경비가. 근데 이제 500만 원 좀 넘었고 거기 가서 기념품 산 것까지 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종합 사용한 것 같아요. 거기 잘한 것 같아? 많이 남어? 아, 이제 갔다 와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솔직히 갔다 와서 물질적으로 남은 거는 이제 기념품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 가서 실제 교수님들의 특강을 들었거든요. 이제 미국의 교수님들의 특강을 들으니까 남는 것도 많고 저희가 거기 가서 깨달은 게 이제 약간 직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과학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잘 잡고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수가 있으면 영어로 했을 텐데 알았어? 이제 그 미국에 계신 한국인 교수님들 위주로 전부 하셨고 이제 아니면 외국인 강사분께서 그 미국에서 직접 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웬만하면 과학고 친구들이 영어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해서 잘 알아듣고 의사소통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앞선 애들도 그렇고 많이 성장해서 오네. 많이 기상을 잘하고 있고 여린 애들이라서. 그래도 가끔 보고 싶은 중학교 선생님들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이제 딱 세 분이 계시는데 조아라 선생님이랑 저희 체육 담당해주신 오선혜 선생님 그리고 저 과학 3학년 때 많이 도와주신 이지숙 선생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선혜 선생님 지금 나라에 계셨는데. 진짜요? 신나 모르겠다. 아마 기말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선생님들 뵈러 오셨었는데 대부분 다 다른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많이 못 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지숙님하고 오선혜 선생님 아직도 계셔? 네. 저는 이제 조아라 선생님이랑 이제 남승복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제 한진희 선생님이 보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서 남승복 선생님이 되게 보고 싶었는데 제 과학고 준비할 때 되게 많이 도와주시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교사 추천서나 이런 것도 좀 선생님이 도와주셨고 제 그 자소서 컨펌을 좀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선생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선생님도 이제 중학교 때 과학고를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너도 이제 이런 데서 준비를 하는데 나도 이제 약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서로의 유대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선생님도 되게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과학고 붙은 한 50% 정도는 지분은 선생님 남승부 선생님한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언급한 선생님들한테 가끔 연락을 하나? 잘 안 하긴 합니다. 연락처가 그리고 핸드폰이 제가 몇 번 바뀌어가지고 연락처가 남은 게 지금 많이 없어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신다면은 제가 따로 또 한번 연락드리던가 이제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니터링 하시더라고? 이호 선생님도 하시고 조아라 선생님도 우연히 보시는 거 같고 댓글 남긴 거 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남으신 오선혜 선생님이랑 이지숙 선생님은 봤지만 조아라 선생님은 천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저희 중학교 때 많이 친했던 동아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은 반 친구들끼리 한번 만나러 가도록 꼭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아라 선생님 아산. 아산 붙어있으니까. 네. 애들 막 이호 선생님 몇 번 찾아가고 그러더만 또. 그죠.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제가 학원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학원 하니까 또 그러네. 사교육 받을 수 있어? 과학고 다니면서? 저희는 이제 기숙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과학고를 천안에서 많이 붙거든요. 친구들이 절반 이상 천안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대부분 천안에 있는 학원을 다녀서 저희 학교 입시를 준비합니다. 저희 학교 내신을 준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저희 학교가 다르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천안 수학고라고도 불려요. 수학의 비중이 워낙에 크기도 하고 천안 친구들이 사교육 많이 받은 친구들이 영향이 많이 커가지고 사교육을 대부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언급을 했는데 저는 사교육을 안 받습니다. 참고로 저는 독학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사실 독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진짜 다 학원을 다닌다고 보면 되고 입학하기 전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온 애들 보면은 서로 사실 이제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서로 친구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거의 한 70% 정도는 이제 학원 선안이나 아산, 뭐 세종 이런 데 있는 이제 과학고 이제 반이 따로 있는 그런 좀 큰 학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를 다 위주로 다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나 말하고 싶은 거나 자랑하고 싶은 거나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거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라든지 자유롭게 발언권 줄 테니까 한 번씩.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 내신을 과학고를 위한 선행을 많이 했지만 이제 좀 약간 억지로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억지로 쌓다 보니까 과학고에 와서 일단 그 실체가 다 드러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학고에 지원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우선 중학교 때 내신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수학이 모두 A가 나와야 과학고를 붙을 수 있는 초기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과학고를 점점 준비하고 만약 좋은 결과가 있어서 붙으신다면 점점 수학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과보다는 일단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대부분 거기 있는 극상위권 친구들은 일단 현재 고등교육과정에 있는 수학을 다 돌리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최소한 미적분까지는 많이 미적분까지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최소한 수2까지는 정말 잘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과학도 생명지구는 그 학교에 가서 그래도 암기 과목이므로 비중이 좀 암기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은 물화원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잘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이번 연도에 안타깝게도 과학고를 붙은 친구가 없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또 과학고를 붙은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개인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이제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방학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이제 약간 과학고 오기 위한 조언이나 이런 걸 했으면 저는 과학고 관련된 썰 몇 개랑 이제 저 하고 싶은 말 좀 전화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충남과학고 준비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영상에 이제 충남과학 관련 연관 검색어를 찾다 보면은 박쥐가 있어요. 이제 기숙사에서 박쥐가 나온 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산이다 보니까 근처에 이제 박쥐가 막 창문 사이로 막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 자습하다가 4월 달이었거든요. 이제 그 2층에 이제 중앙 복도가 있고 그 계단이 있어요. 기숙사랑 이제 급식실로 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계단으로 해서 그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박쥐가 들어와가지고 저랑 아이 컨택을 하고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되게 놀랐던 적도 있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랑 막 다 와가지고 바구니 들고 와서 막 이러고 잡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남자 기숙사가 여러분들 그 사실상 성비가 4대1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남녀 공학이다 보니까 이게 친구들이 남중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남자 기숙사 가면은 남고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반쯤 정글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고 이제 좀 추가로 이제 과학고에 대한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하자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행은 솔직히 하고 와야 돼요. 그러고 그 자소서나 이런 게 좀 고민이 많을 텐데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자소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강이 뜨기 전에 작년 걸로 그래도 한번 미리 한번 작성해 보기도 하고 그 우수 사례나 이런 거 좀 인터넷에 많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적어서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소서가 좀 중요한 게 내가 뭘 했다 이걸 다 이어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어도 되니까 뭐 하나를 했다 그럼 내가 그걸 통해서 얻은 점 느낀 점 그리고 내가 이 학교 와서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소개서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적을 때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과학고 입시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자소서가 조금 좌지우지하는 게 좀 커요. 그래서 자소서 적을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과학고 관련된 자문이나 뭐 이런 거 구하고 싶고 도움을 얻고 싶으면은 제 개인 연락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든 상관없어요. 그냥
관심이 있다면 이제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앞서 고등학교 친구들 영상을 봤어요. 근데 대부분 공부를 밤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학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아니면 선배님들을 본 결과,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차라리 밤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효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새벽을 밤새고 오면은 다음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잠도 충분히 자고 밥도 잘 먹어가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부할 때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